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케팅 이어서 챕터 2 STP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의 S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세그멘테이션 S입니다. 읽어보면 시장 세분화는 비슷한 욕구, 태도, 구매 패턴을 가지는 소비자들을 분류하여 묶어서 시장을 나누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눌 때 제대로 나눠야겠죠.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요. 여기 영어 표현이 있어요. within market. 우리가 시장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 중에서 A, B, C 이렇게 나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연령별로 전체 연령에서 뭐 20, 30대, 그 다음에 뭐 40, 5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게 나눌 때 이 A 안에 속한 집단을 우리는 within market 안에 있는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within market.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tween market. between market은 A와 B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A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요,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between market, 이 시장 사이 관계에는 당연히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지금 나이로 분류했으니까 여기는 20, 30대의 뭔가 감성, 여기는 40, 50대의 뭔가 감성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동질적, 이질적 이렇게 우리가 within market은 그 시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동질적으로 우리가 욕구, 태도, 구매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간에는 좀 이질적으로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개념적으로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동질적이어야 하고 이게 within market에서 동질적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 간에는 소비자의 선호가 이질적이어야 된다. 이게 between market에서의 이질적이라는 말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 그러면은 시장 세분화를 했는데 잘했냐 못했냐. 이 시장 세분화를 잘했으면은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한 거고 시장 세분화를 못했으면은 그러니까 잘 못했네 비효과적인 그럼 시장 세분화를 했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네 가지입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나이 이런 거 측정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도 측정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인지 아니면은 뭐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든지 뭐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약간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죠. 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는 약간 측정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보완을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를 할 때 규모도 적정해야 될 겁니다. 규모도.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는 시장 세분화를 하는 실익이 별로 없어요. 시장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회계사들 그 수험 강의, 그 다음에 미국 회계사 ARCP 수험 강의, 그 다음에 국제재무분석사 CFA 강의, 그 다음에 뭐 신용분석사 매경 테스트 관련된 금융 강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작은 거는 경영지도사라는 그런 그 과목이거든요. 그 경영지도사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팔 때 이 책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 전체 파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이거까지 세분화를 해가지고 제가 마케팅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그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고 뭔가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접근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세분화해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을 할 거 아니에요. 접근 가능성이 떨어진다. 내가 그 시장 자체를 진입할 수가 없다. 내가 1, 20대, 그 10대를 일단은 구성을 해가지고 세분화를 시켰는데 내가 10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관련된 10대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인스타도 할 줄 모르고 페이스북도 할 줄 모른다. 이러면은 접근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 시장에, 내 세분화된 시장에 접근이 용이한지. 그 다음에 차별성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래서 세분화된 요거는 이 차별성이라는 것은 이 위에서 봤던 세분화된 시장 간 비트윈 마켓 상에서는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내가 구분한 다른 시장 간의 그 차이는 충분히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시장 세분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자,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특징을 잡는 거죠. 특징을 잡는데 고객 행동과 관련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있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변수는 추구 편익, 그 다음에 사용 상황, 사용량, 상표에 대한 애호도, 그 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 배웠었죠. 이 고객이 최초의 구매를 한 후부터 그 고객이 그 생애 동안, 전체 생애 동안 얼마만큼의 이 기업의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인지 그거를 계산하는 게 고객 생애 가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표 애호도는요, 로열티죠, 로열티. 충성도죠. 충성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행동 변수에 따라서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용량, 당연히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도 이거 구분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 상황에 따라서도 시장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추구 편익,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추구 편익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치약을 구매한다고 보겠습니다. 치약을 구매할 때 그 치약을 구매함으로써 그 원하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편익이 있을 거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나는 충치와 그 관련된 치약을 뭐 사고 싶어. 뭐 보통 페리오가 관련된 그 충치와 관련된 치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싶어. 향기에 좀 더 초점이야. 그러니까 어느 편익이냐에 따라서 시장을 또 구분할 수 있거든요. 치약 내에서도 그러면 향기를 좋아하는 집단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 충치를 예방하려는 집단 구분하고, 뭐 다양하게 추구 편익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고객 특성 변수 중에서 인구 통계적 변수, 이게 가장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효과적인 세분화 조건에서 측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령, 성별,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그다음에 생활 수준,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인구 통계적인 변수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심리 분석적 변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SNS의 활동 상황을 딱 보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는지, 이 사람이 보통 어디에 많이 가는지,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이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SNS 통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제품을 제공했을 때 어떠한 변수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따져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 변수를 잘못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분류하게 되면은 아예 마케팅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장 세분화를 잘 해야 됩니다. 시장 세분화를 잘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도 잘